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EBS 2021년 수능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은 사설시조를 찍을 겁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의 편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순서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평시조에서 연시조, 그리고 사설시조, 요 순서로 이 시조의 발달사 또는 시조의 흐름에 따라서 편제가 되어 있다. 수능특강이 순서대로 이렇게 3강부터 시작해서 4강, 5강 이렇게 찍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재가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순서대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대별로 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설시조는 이제 드디어 시조가 조선 후기로 접어들었어요. 사설시조의 기본적인 특징이 평시조와 어떻게 다른지, 작가층은 어떻고, 내용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조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각각의 갈래에 해당하는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각각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설시조의 특징도 정리해놓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설시조의 특징 정리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잊지 말고 잘 공부하시고요.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설시조님을 그리워하는 이별의 정환을 드러내는 시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 전기에 지어졌던 시조랑 사뭇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선생님이 학생용 텍스트 파일을 이 학원 카페에다 올려놓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 이런 해석 부분들이 다 빈칸으로 나갈 거예요. 학생용은 이 빈칸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냐. 수능인데 수능을 풀 수 있으면 되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내가 수월하고 편하게 해석이 된다면 이 수능 특강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고전 시가가 전혀 새로운 낯선 작품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도 내가 웬만큼 좀 해석을 할 줄 알게 됐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그 낯선 고전 시가를 독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해석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랬을 땐 정말 편하게 내가 배운 작품, 내가 암기해서 해석을 정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작품이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정말 고맙다. 월서는 16경과 같은 경우 작년에 문제였는데 실제 좀 그랬었거든요. 앞부분은 수능 특강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해석 테스트를 다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해석은 웬만하면 좀 해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관식 테스트 치르는 거, 그래서 여기 빈칸, 이 밑줄 친 부분들 다 빈칸으로 나가요. 거기다가 답을 좀 적어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내 것으로 소화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본문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님이 오마 했어요. 님이 오마, 님이 온다는 소식이 왔네. 그쵸? 그 소식을 듣고 저녁밥을 지어 먹고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어요. 일찍 지어 먹었어. 여기. 선생님이 정서를 다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초장입니다. 사설시조의 초장. 자,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님이 오겠다는 얘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편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누군가 전해졌든 님이 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먹었다는 건 그만큼 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반가움, 기대, 설렘 이래도 되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초조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화자로 보입니다. 버선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중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나 연시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중간문을 나가서 대문으로 나가 문지방 위에 강세 접사입니다. 마구 달려가서 앉아서 이수로 손으로 들어서 가액 이마에 이렇게 가리고 오는가 가는가 이렇게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건넌산을 바라보니 여러분 지금 보니까 화자의 행위가
열거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중문을 나가고 대문을 나가서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이 막 이동하고 있어요. 막 이제 님이 보고 싶어서 막 달려나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연상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봤어요. 님이 오나 건넌 산을 바라봤더니 검은이들, 검은색과 흰빛이 섞여 있는 뭔가가 딱 보인 거죠. 그래서 저야 님이로구나 혼잣말 했어. 아, 내 님이 왔구나 이런 거죠. 저기 내 님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또 자 행위가 다시 열거가 됩니다. 보십시다.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곤비님비 닝비곤비 찬방지방 지방찬방 언어 유희수였습니다. 말장난이죠? 여러분 단어를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말장난 하는 거예요. 곤비님비, 님비곤비 선생님 여기다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엎치락 뒤치락, 뒤치락 엎치락 천방지방, 지방천방 어떻게 했어요? 허둥지둥, 지둥허둥 이렇게 재미있는 말장난도 또 나오고 자 요런 말들 여러분 막 허둥지둥, 엎치락 뒤치락 이런 거 다 뭐죠 여러분? 요런 말들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행위를 흉내낸 의태어죠. 네, 의태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의태어 나왔고요. 의태어가 사용이 된다, 음성상징어가 사용이 된다 그러면 순우리말의 미감이 부각되고, 그죠? 그리고 순우리말의 미감이 부각되기도 하고, 운율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어디다 적을까요? 3번 뭐죠 여러분? 생동감, 현장감, 굉장히 생생한 느낌, 또 구체적, 감각적인 그런 느낌 다 주는 거 아시죠? 의태어는 여러분 뭘 자극하는 거, 시각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엎치락 뒤치락 막 엎어졌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허둥지둥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각적으로 인지가 우리한테 머릿속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대단히 감각적이기도 합니다. 곤비님비님비곤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허둥지둥 지둥허둥 진대 질척질척한 곳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충창 요건 또 뭘까 여러분 여기 뒤에다 우당탕통탕이라고 선생님이 해석해놨습니다. 우당탕통탕 워렁충창 같은 경우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리죠 소리. 막 이 여성이 말이지 소리를 막 발자국 소리를 막 쿵쾅쿵쾅 내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막 급하게 건너가서 정팻말을 하려 하고 자 선생님이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체크하고 싶어요. 정팻말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정팻말 하려 하고 곁눈을 흘끗 보니 요것만 좀 다르게 좀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자 선생님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여기 중문을 나가고 대문을 나가고 그리고 막 버선을 벗고 신도 벗고 여러분 수특 문제 이미 풀고 오셨죠. 이런 것들은 당대 여성들에겐 굉장히 금기시 되어 있던 행동들이에요. 왜 그 가부장적 사회 하에서 남성이 우월한 그런 신분제 하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문 밖으로 출입하는 것들을 타부시했단 말이에요. 금기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문을 나가고 대문을 나가고 또 문지방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뭐 이게 복이 달아난다 이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성이 막 뛰어? 아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옷매무새도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버선도 벗었죠. 신도 벗었죠. 막 우당탕탕탕 하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 화자는 님이 온다는 그것밖에 안 보여. 님이 오면 막 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그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뭐 모든 금기를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와가지고 님 앞에 딱 온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님 앞에 딱 와가지고 정팻말 내 속에 있었던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말들 속에 있었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막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곁눈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여기서는 조금 앞에 분위기랑 좀 다르게 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럴까?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당대 여성에게 요구했던 그 행동 절대로 이렇게 대놓고 눈을 마주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터부시했던 그 행동들을 그 규범을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규범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이 행동을 조금 구별해 놨어요. 그거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곁눈으로 아무튼 힐끗 봤죠.
그랬더니 상년은 지금보다 위에 있는 년이니까 작년인 거죠. 작년 7월 4일 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껍질을 이렇게 뜯어낸 주추리 3대 나무가 살뜰히도 나를 속였구나. 자, 살뜰히도 여러분 형광펜 체크하고 갑시다. 형광펜. 네, 여기 살뜰히도. 요거는 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별표 체크하십니다. 별표 3개 체크하시고요.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살뜰히도는 선생님이 여기 해석해놨어요. 살뜰하다. 아, 너는 어쩌면 그렇게 살뜰하니? 알뜰하니? 여러분, 플러스의 시험입니까? 마이너스의 시험입니까? 알뜰하다, 살뜰하다라는 건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가 알뜰하다는 거예요? 뭐가? 주추리 3대가 날 속인 주추리 3대가 알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자 입장에서 검은색과 흰빛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막 엄청나게 막 허둥지둥 막 엎어졌다가 막 우당탕 퉁탕하면서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달려오게 만들었던 주추리 3대, 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착각의 소재잖아요. 이 착각의 소재가 알뜰하고 살뜰하게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알뜰히도는 사실은 플러스로 쓰인 그런 시인데 이건 사실은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선생님이 좀 바꿔본다면 얄밉게, 아니 님도 아닌 주제에 감히 3대 주제에 얄밉게 날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플러스의 시어를 통해 표현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표현법 뭐가 쓰인 건가요? 네. 아시겠죠? 반대로 표현한 거잖아. 반어법이 쓰인 단어예요. 네, 이 당시 사설시조가 유행하던 요 당시에 살뜰히더라는 단어가 이 시조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이렇게 반어로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뜰히더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어로 쓰였었어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주추리 3대 착각의 소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착각의 소재 때문에 내가 속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오랑퉁탕 막 이러면서 달려와가지고 님인 줄 알고 봤는데 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중장에는 정서의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막 굉장히 들뜨고 다급해가지고 막 하고 달려갔다가 정서의 급격한 전환이 여기 있는 거죠. 곁눈으로 흘끗 봤더니 정서의 급격한 전환이 나타나. 님이 아니었어. 실망으로 바뀌는 거죠. 곁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주추리 3대였던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중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못 쳐라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아서라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감탄사로 기능한다. 자, 시조 종장의 감탄사는 무슨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시상을 집약, 정서를 집약했다가 터뜨린다고 그랬죠? 아니면 시상을 전환하는 둘 중에 하나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감탄사가 나온 겁니다. 아차차 밤일쉬 망정,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행여 나지런들, 나지였다면 남 우일 뻔 하겨라, 남 웃길 뻔 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됐죠? 자,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내가 달려가서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했던 그 시간대가 언제였다?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라는 말은 뭐뭐였기에 망정이지, 이거는 여기 안에 어떤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다행스러움이라는 정서가 담겨 있죠. 만약 낮이었다면 내가 막 버선을 벗어가지고 막 신도 벗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남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창피했을까. 어떡해. 나무 낄 뻔했구나. 이러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민망함. 어떡해. 남이 봤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러고 있는 정서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고 있는 여성 화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설시조 한 편이었습니다. 상황. 초장에서 앞부분에서 주로 상황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독해할 때 고전시뿐만 아니라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주로 화자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잡아볼 수 있으면 시를 독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상황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님과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따라서 이후에 벌어지는 화자의 행동은 모두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오해를 하거나 뭐 어떤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자기 혼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정당한 행동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중장에서 화자가 어떻게 했냐? 급한 마음에 뛰어나갔다가 검은 색과 흰빛이 섞여 있는 모습을 얼핏 보고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했죠. 그 결과 종장의 화자의 정서, 자 종장입니다. 종장. 다시 말해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어디서 찾는 거다? 시의 뒷부분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 얘기예요. 화자는 뭘 느꼈냐? 다행스러움, 안도감도 느꼈고 밤이었기에 망정이지. 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야. 화자의 부끄러움을 감춰준 그런 너무 고마운 시간대죠. 만약에 낮이었다면 얼마나 민망했을까? 어떡하면 좋아. 부끄럽고 민망하고 겸연쩍은 그런 종장의 정서가 드러나면서 마무리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종장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되게 낙천적이에요. 왜 낙천적이냐면 여러분 상황이 뭐였어? 님이 없는 거잖아.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설레서 너무너무 다급하게 뛰어갔잖아요. 그런데 님이 왔어요? 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 자체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님이 오지 않았다고 심지어 온다고 얘기했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 화자 어떻게 하고 있죠? 님이 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까먹었어. 까먹고 낮이었으면 어떨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왜 이러면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낙천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초장과 중장, 종장까지의 정서가 아주 막 급하게 막 바뀌어가는데 이렇게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너무 재미있는 사설시조. 와, 조선 후기로 가니까 조금 단조로웠던 시조의 정서가 아주 다채롭게 바뀌고 있구나, 복잡해지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시상 전개 방식, 시간이 흘렀죠. 중장에 특히 잘 보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성 화자가 막 급하게 공간을 이동하죠. 중문, 대문, 지방, 그리고 산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공간의 이동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자, 중장에 사용된 표현법은 뭐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언어유희 여기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곤비논비를 냄비곤비로 바꾸고 천방지방을 지방천방으로 바꾸는 그 부분에 언어유희 말장난이 있었고요. 반어는 어디 있었죠? 살때리도에 반어 있었던 거 확인하셨죠? 열거, 행동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었죠? 열거법 쓰였고요. 과장법, 여러분, 이 여성 화자가 이런 거지. 막 너무 막 심까지 벗어 들고 뭐 이렇게 갔겠나 싶은 거죠. 조금 과장적인 부분도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대구법 같은 경우 버선버서 품에 품고 신버서 손에 쥐고 이런 부분은 대구가 쓰였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와우, 정말 다양한 표현법도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셨죠? 네, 9번 네, 중요합니다. 9번도 별표하시고요. 생동감과 해양미를 부각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그리고 순우리말의 아름다움도 부각하고 있는 시어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곤비님비, 천방지방, 어롱충창 같은 음성상징어를 골라줄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시면 되고요. 이 단어들이 막 허둥지둥하는 모습, 우당탕 퉁탕하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이 여성 화자의 막 다급한 그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작품 같은 경우 이런 음성상징어들이 해양미도 부각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자, 빠른 호흡. 수다스러운 어조로 화자의 허둥대는 행동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다? 중장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 이것도 필기하면서 갈까요? 일반적으로 사설시조의 중장에서는요. 해양미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더라도 그래. 지금 여기 비극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면서도 굉장히 수다스러운 거야. 그래서 막 무슨 옆집 아줌마한테 와갖고 막 마실 와가지고 막 수다 떠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해양미가 많이 부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양미는 희극미에 속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별표. 조선 후기 평민문학인
사설시조에서 부각되는 미의식. 이 바로 희극미입니다. 희극미. 코미디죠, 코미디. 웃긴 거야. 웃음을 통해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징이 평민문학인 사설시조에 있는데, 이 희극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해학미와 골개미가 있는 거죠. 해양미는 그냥 건강한 웃음이야. 지금처럼 웃긴 거지. 여성 화자의 모습이 되게 재미난 거죠. 재미있어서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게 해양미가 되는 거고요. 또 특히 비극적 상황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지금처럼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경우에 우리는 그 작품에는 해양미가 드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골개미는요, 여러분, 풍자미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웃긴데 블랙 유머인 거죠. 거기에 조롱, 비판의 의도가 담겨 들어갈 때, 이럴 때 우리가 골개미라고 얘기해요. 왜 평민문학에서 이런 게 잘 드러나냐면,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양반이죠, 양반. 기득권층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희극미 중에서도 골개미가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가 드러났다? 해양미가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중장에서 작년 7월 사흘날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사실은 불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뭐 굳이 이런 내용이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밝힌 이유는 사실감을 부각하면서 상황에 대한 해학적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 진짜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지. 진짜이고 진짜면 정말 웃긴 거잖아요.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일부러 이런 구체적인 날짜도 나왔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사설시조입니다. 갈래의 특징 별표 5개 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주관식 테스트 하면서 적어 보셔야 돼요.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쌤이랑 같이 테스트 하고요. 향유충. 향유는 여러분 즐긴다는 거야. 즐겼던 계층. 즐긴 계층이 누구냐? 양반들 뿐만 아니라 평민, 아녀자들에게까지 확대가 됐다. 중인층도 가담했었다. 네, 향유층, 즐긴 계층도 그렇고 창작계층도 이렇게 늘어났죠. 향유된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고요. 내용상 서민들의 생활상 뭐 남녀 간의 헤어짐이라든지 뭐 그리움이라든지 삶의 애환, 뭐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오타다,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중기까지 우리 봤죠. 뭐 자연 친화 작품이라든지 또는 임금을 향한 영군의 정서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시조들을 보면, 기생시조는 조금 다르죠. 기생시조 제외하고 양반시가에서 보이는 내용들은 굉장히 관념적이었어요. 막 충을 이야기하고 자연에서 즐기며 살아가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안분지족 안빈낙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말 진짜 생활이랑은 조금 별개로 유리되어 있는 사대부들의 어떤 머릿속에 생각들, 머릿속에 다짐, 신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조선 중기까지 양반시가의 특징이었다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평민들이 작품을 창작하고 즐길 때는 정말 실생활 그 안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장사하는 장면이 문학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솔직한 모습들을 보이는 내용상의 차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형식상으로는 여러분 파격이 일어났어요. 격이 깨졌다는 얘기죠. 엄격한 형식이 깨지면서 특히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여러분 아까 우리 확인하셨잖아요. 확인했을 때 초장, 중장, 길이 굉장히 길어져 있고 종장, 3장의 형식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3장 형식은 지켰어요. 3장 형식 지켰고요. 종장 첫 구절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어땠어? 모쳐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 밤의 쉬망정 5글자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장 첫 구절, 두 번째 구절 율격은 형시조랑 같아. 지키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깨지는 거예요? 뭐가 깨지는 거야? 6구 깨졌어요. 왜? 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중장에 특히 구가 늘어나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사음보도 지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깨지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격이 일어났다. 주된 미의식, 쌤 설명했죠? 해양미, 골개미 모두 희극미에 속하는 그런 미의식이고요. 배경사상은 조선 중기까지 양반시가의 배경사상이 성리학이었다면 이제 실학으로 바뀌었죠. 네, 실학으로 바뀌어서 훨씬 더 실생활에 다가가는 양반들이 창작할 때도 그랬을 거라 그 얘기야. 그리고 조선 후기 산문정신 아주 복잡한 근세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시의 시대가 끝나고 산문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도 조선 후기의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창작이 되는 특징을 보여.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많은 소설들이 창작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에 산문정신, 다단한 사고방식을 다루려다 보니까 그걸 담으려다 보니까 시의 길이도 길어지고 소설도 아주 많이 창작이 되는 산문의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산문정신, 그리고 플러스 자 전쟁을 겪으면서 성장을 이룬 서민정신이 이 사설시조라는 갈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까지 자 사설시조의 특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수특에서는 이렇게 갈래가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까지 시대의 흐름 순서대로 시조들이 이렇게 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래적인 특징도 잘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네, 리미오마 하거늘이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설시조 한 편을 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